첫 번째 발표로 코이카 연구개발팀 김지연 선임연구원께서 SDG 지표 확정과의 불평등성 해소를 중심으로 본 사회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동 발표에서는 현 SDG 지표의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SDG 3대 축 중에서도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주요한 크로스필러 이슈인 불평등과 관련하여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으면서 주최 측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은 SDG 전반에 대한 SDG와 SDG 지표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 경제 부분이 SDG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오늘 읽기에는 제게 할애된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발제 개념으로서의 이 발표가 좀 더 재미있고 유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크로스 필러 이슈로서 그 불평등성 해소가 이제 어떻게 지표에 투영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반부는 SDG 전체에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SDG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는 불평등성의 해소의 요소들이 사회 경제 지표들에 녹아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SDG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2014년 8월 공개 작업반 보고서가 있었고, 그게 이제 2015년 9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17개의 골과 169개의 타겟,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는 골 17을 제외하고 42개의 이행수단 타겟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0개의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전까지 거의 1000여 개가 넘는 인디케이터 프로포저를 바탕으로 해서 230개가 이제 추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스킴과 포스트 2015, 포스트 MDG가 결합이 된 형태다. 그리고 2015년에 UNFCCC 캅21이나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 그리고 이제 센다이 프레임워크 같이 굵직굵직한 개발과 관련된 그 합의들과 함께 SDG가 우리 앞으로 15년간의 국제 개발 협력의 이제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SDG의 이제 큰 3대 축인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사회 발전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들어가 있고, 이제 2030 개발 어젠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안에 목표와 세부 목표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MDG를 잠깐 살펴보면, MDG는 이제 8개 목표, 21개의 타겟, 60개의 인디케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230개의 인디케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시지만, 사실 MDG 21개의 타겟에 60개의 인디케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169개의 타겟에 230개는 이제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MDG를 이제 지표를 개발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표 관련된 교훈을 UN 태스크팀에서 201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어떠해야 하는가? 지표는 타겟과 연관성이 분명해야 되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 역량이 있어야 하며, 지표의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DG의 경우에는 50개에서 75개 사이가 이제 적당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지표가 이제 3에서 4년간 이행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새로운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조, 공조가 필요하며, 이 지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액션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기조를 반영을 해야 하고,
애드혹이 아니라 그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지표의 조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G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리포트 매년 나오는 거 앞에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MDG Indicators가 이제 이 작업을 했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SDG에 걸맞는 이런 기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SDG 지표 수립 관련 기관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UN 통계위원회가 주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 그룹, 그래서 Inter-Agency Experts Group on SDG Indicators, 그래서 IAEG SD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2015년 3월에 UNSC에서 결의를 해서 만들어졌고 2015년 6월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표 제안서를 받기로 결정을 했고 2015년 10월 2차 회의 때는 이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지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티어 시스템과 함께 이제 컬러 시스템, 그래서 그린, 옐로우, 그레이로 표현이 되는 이제 그린은 이제 대부분 다 동의하는, 그레이는 동의하지 않는 이제 컬러 블록으로 나누어서 230개에서 250개에서 300개 사이의 지표들이 계속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3차 회의에서 이제 컬러 시스템 삭제, 그 말인즉슨 이제 모두들 동의했다, 모두 그린색이다. 그리고 230개의 인디케이터 리스트를 세 가지 티어로 나누어서 향후 개발 계획과 함께 47차 UNSC 총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구가 포스트 2015 모니터링을 위한 파트너십 조정 및 역량 강화 고위급 그룹이라고 해서 HLG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IAEG, SDG 멤버와 겹치지 않게 23개 국가로 구성이 되고 역량 강화와 지표 관련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지표가 개발이 되면 그 지표 개발된 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AEG, SDG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제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8명의 국가 통계기관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MDG 글로벌 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지역기구 지역위원회 대표가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기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지표와 혁신적 데이터 확보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지역 안배를 한 구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이제 주요 역할이 지표와 지표 체계를 개발해서 47차 UNSC에서 승인이 됐고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Progress Toward SDG, 이 글로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발표된 이 Progress Toward SDG 리포트는 지금 현재 가용한 지표들만을 이제 모아서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DG 지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마다 티어 1, 2, 3 그리고 미정이거나 다중은 이제 티어 어떤 부분은 티어 1, 어떤 부분은 티어 2, 아니면 어떤 부분은 티어 1, 어떤 부분은 티어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미정이거나 다중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티어 1은 지금 현재 가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도 widely available 하고, 그리고 메서덜러지도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그리고 티어 2는 이제 아주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가 가용하지만 메서덜러지 자체는 합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티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어 3은
메서덜러지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 그리고 아니면 현존하는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티어 3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알파고보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있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야말로 이제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바로 이 티어 3이 약 80개, 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실제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와중에 SDG가 상당 부분 이제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는 커멘테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한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지표, 티어 3에 해당되는 부분들, 티어 1이 전체 지표의 약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선을 설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목표 간의 티어 분포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3, 8, 9 같은 경우, 목표 3은 보건에 해당되고 8, 9는 이제 경제 성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티어 1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 11에서 14를 보시면 특히 목표 13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목표 13의 경우는 이제 티어 1이 이제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11, 14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 2개, 1개, 뭐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환경, 특히 이제 11번에서부터 뒷번호로 갈수록 이제 환경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지표가 상당 부분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DG의 타겟들은 기억을 거슬러 보시면 타겟 자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하루 소득 1.25달러 미만의 사람들을 반감하겠다. 그러니까 50% 줄이겠다. 3분의 2를 감소하겠다. 3분의 1을 감소하겠다. 이런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SDG는 그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그 목표를 담고 있지 않은 타겟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디케이터가 이런 목표성을 좀 담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SDG 지표 자체도 이제 목표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건 또 하나는 액세스가 좀 쉽지가 않다. 결과적으로는 그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게 검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랭크를 매기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액세스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랭크를 매긴다든지 달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230개나 되는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OECD 디벨롭먼트 센터나 SDSN 같은 이런 기관들에서는 그들이 이제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인디케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의 지표들 중 일부를 모으거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디케이터로 새롭게 나라들을 이제 리뷰를 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SDG 안에서 이 3대 축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쪽 부분의 그 세부 목표와 관련된 부분은 2015 스테이크홀더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 그리고 지표 부분은 WWF 2015 리포트를 참조로 제가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숫자들은 다 퍼센티지고요. 17번 자체가 SDG 전체 MOI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외하였고, 세부 목표 수에서도 MOI 타겟은 이제 제외하였습니다. MOI는 이제 이행 수단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타겟하고 좀 분리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회 여전히 그 MDG 때와 비슷하게 사회 발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한 45%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이 약 20% 정도, 나머지 25% 정도를 환경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젠더, 5번 목표의 젠더 같은 경우는 경제와 환경 부분이 이제 완전히 배제된 채로 100% 젠더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목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10번의 불평등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16번 같은 경우 평화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도 그 환경 부분이 없이 이제 균형적이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균형 속에서 제가 사회 경제 부분의 지표를 읽는다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읽고 사회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라는 것을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야들이 다 제각각이시기 때문에 좀 관통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SDG 그리고 2030 개발 의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원칙이 바로 그 No one behind left. 결국은 이제 불평등성, 모두를 다 포함하는 포용성,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투영이 되어 가고 있나를 보면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이 자연스럽게 읽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DG가 그러면 SDG 안에서 불평등의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SDG 안에서 이제 수직적 불평등과 수평적 불평등으로 나누어서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직적 불평등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서 줄을 세울 수 있는, 수직적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수직적 불평등이 있고, 수평적 불평등은 이 수직적 불평등에 비해 이제 그룹 간, 인구 안에서의 그룹 간 나타나는 격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 간의 그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과 여아와 남아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에이지 그룹에 따른 불평등,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포용성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인클루시브니스나 또는 포용적 성장 등으로 이제 SDG 내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이런 No one behind left의 대원칙이 지향하는 바, 그래서 액세스, 기회의 공정성이 강조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편적 의제로서 SDG와 이제 불평등성 완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편적 원칙이라는 것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목표로서 SDG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내적인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도 SDG의 목표지만, 국가 간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다룰 것이다
하는 점을 이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평등 이슈는 골 10번이 불평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골 10번뿐만 아니라 SDG 내에서 사회경제 논의를 관통하는 어떤 크로스 필러 이슈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평등 관련해서 이제 세부 목표와 지표 중에 빈곤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현재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극빈을 2030년까지 근절. 여기에 인디케이터로 성별, 연령별, 고용 상태 및 도농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 비율. 그래서 이 안에 결국 4가지 그 세분화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소득으로 수직적 불평등성, 수직적인 인클루시브니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세부 목표에 그것보다 더 확장돼서 수직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인디케이터가 붙어 있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불평등을 모두 해소하려는 SDG의 어떤 방향성에 아주 잘 부합하는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4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빈곤층, 취약계층이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1-4-1의 그 인디케이터는 기초 서비스 접근권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그래서 결국 타겟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불평등성을 버리고, 수평적인 불평등성을 버리고 이제 수직적인 불평등성만을 인디케이터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인디케이터가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지표를 볼 텐데요. 이 8-10번은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8-10-1은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 숫자, 8-10-2는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두를 위한을 성인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들 간의 격차, 남녀의 격차, 이제 고용 상태, 도농 간 이런 그 수직적인 불평등성을 지표를 통해서 이제 배제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 10번은 사실 골 10의 타겟 10-1부터 4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평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노력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디케이트하고 있지만 10-5, 6의 경우는 이제 국가 간 불평등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건전성 지수라든지 국제기구에서의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들이 얼마만큼 측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 불평등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른 보고서라든지 더 인덱스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SDG 관련돼서 이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레스 투워드 SDG 보고서가 7월 둘째 주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SDG 리포트 2016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티어 1에 해당되는 자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고
향후에 2017년까지 지금 뭐 희망으로는 2017년까지 티어 3이 다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가 되어야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 국가 간 비교라든지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원조 전략이라든지 국제개발 협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도 지표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MDG의 경우에도 봤을 때 약 2번 정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AG SDG에서는 계획을 내기로 2020년, 2020년, 2025년에 리뷰를 통해서 지표 체계를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목표와 맞지 않는 지표, 세부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 지표, 그리고 세부 목표의 범위를 넘어선 지표들, 그리고 유의미하게 측정될 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글로벌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방법론 개발 또는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려운 지표, 새로운 방식이나 방법론 사용이 이제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서 리뷰를 할 것을 처음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지표가 그 세부 목표의 스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리뷰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면적인 방식으로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는 이렇게 미완성의 지표 그리고 230개나 되는 이 거대한 지표, 실제로는 230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지표 안에 3가지, 4가지 다른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표 숫자는 거의 뭐 1000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글로벌 모니터링이 과연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지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